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한 직원들의 가족과 친지 동원 가능성, 그리고 과연 LH 직원만 투기를 했겠느냐, 이런 의심들이 많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언급돼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출범한 합동조사단, 과연 이번 사태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에 소중한 두 분 모셨습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보를 받아서 발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김태근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 LH 투기 의혹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발표를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어떻게 제보를 받아서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우선? 저희가 일단은 제보를 한 필지를 받았습니다. 한 필지를? 한 필지를 받았는데 이게 LH공사 직원이 구입한 거다라고 제보를 받았고요. 누군가 제보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3-4명이 공동소유 등기가 있었습니다. 서너 명의 공동소유. 네. 근데 3-4명의 공동소유 등기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LH공사 홈페이지에 직원 검색 부분을 검색해 보니 그분들이 3명이 맞는 거예요. 이름이. 그럼 이거 좀 이상하다. 가족도 아니고. 서너 명이 LH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었다. 네. 그걸 쉽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네, LH공사 홈페이지 가서 그냥 직원 검색을 하시면 바로 그 직원 검색이 확인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게 그 회사 LH 직원이어만 직원 검색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냥 외부인들이 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그냥 할 수 있었어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공동소유 등기라고 하면 가족들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또 이 사건이 특이한 게 60% 대출을 받습니다. 60% 대출을 받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 투자를 한다? 그거 좀 이상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광명 시흥 신도시 저희가 몇 개 필지를 찍어봤습니다. 몇 개 필지를 찍어봤는데 이게 계속 LH공사 직원들이 실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는 한 필지를 받아서 민변에서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직원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 네. 근데 이걸 저희가 총 확인한 게 총 10개 필지였고요. 이제 국토부 조사 내용은 그중에서 8개 필지가 LH공사 현직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두 필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그것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필지는 또 이상한 정황이 있고요. 그랬는데 이 10개 필지를 저희가 발견한 기간이 딱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 10개 필지를 발견을 했는데 저희가 그 광명 시흥 신도시가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이 필지를 저희가 본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다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 쪽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공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조사를 해서 10필지에 국토부 직원들의 어떤 투기 의혹이 있는 거를 알아냈고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좀 조사를 해주면 좋겠다. 직접 다 조사를 했더라면 훨씬 더 파장이 컸을 것 같은데. 그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업이 있으니까 민변에 있는 분들 대부분 본업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명시흥 신도시가 몇 개 필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그 충격을 지금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제보가 조금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땅도 LH공사 직원이다. 그래서 실제 들어오면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면 또 맞습니다. 또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는 저희가 기자회견한 뒤로 10개 필지 중에 2개 필지는 아니고 저희가 14명 발표했는데 14명 중에 또 2명은 아니라고 그러고 12명이라고 그러고 근데 전직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분명하게 밝히진 않고 있고요. 그 뒤에 또 LH공사 추가 조사 결과로 4필지가 더 나왔다고 그러고요. 지금 저희는 한 필지에 또 4분이 더 추가된 상황입니다. 첫날 발표한 것 더하기 또 그렇게 된 게 있고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보를 받아서 또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조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 등기부상 공동 소유자랑 LH공사의 직원인지 여부만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면 저희가 계속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예. 다음 주까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랑 대조를 할 예정이고요. 어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해서 합동 조사를 시작해서 네. 다음 주에 나온 걸 보고 네. 민변과 참여연대가 사전에 조사한 것과 비교해 보겠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 결과에서 빠졌다 그러면 전수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다 포함됐다. 그럼 일단 전수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예.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뭐 조사가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단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국토교통부나 정부나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금 공분이 매우 크다고 제가 지금 전달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일단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창문 교수님, 네, 이 부동산 전문가신데 이번 사건의 지금 진행 상황은 얘기한 대로 이제 제보를 받아가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원인이랄까, 뭐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김태근 변호사님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 일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해졌던 게 광명시흥 말고 딴 데는 제보받은 게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질문할 거 하시네요. 다른 데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른 데가 있으면 민변에 좀 제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쪽에 참여연대. 네, 참여연대 쪽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뭐 공분이 많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이 굉장히 공공 주도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뭐 공공 복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제약하는 구도로 그게 이제 수용의 기초에서 많은 것들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틀을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공공이 최소한 선하다라는 그런 입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LH 직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투기적인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 이 감성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구도로 지금 지나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의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 공공기관이 좀 선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LH 직원들의 일부 반응을 보면 LH 직원은 투자도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LH 직원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LH 공사들도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투자를 하려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어디 여기 신도시 개발과 무관한 토지 투자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 LH 공사 직원들은 본인들은 공기업이고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LH 공사 직원을 봤을 때는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윤리 수준을 더 예, 보는데. 높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실제 법률적으로도 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자입니다. 근데 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자인 분들이 본인들이 신도시 개발하는 토지를 사전에 먼저 사서 나중에 개발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보상을 받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과연 관련된 직원들이 이게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업무에서 통해서 얻은 정보냐에 따라서 처벌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뭐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좀 깨름칙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광명시흥이라는 게 이번에 뭐 신도시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 예. 사실은 과거에도 뭐 논란이 많았던 지역이고 매번 뭐 3기 신도시 처음에 시작될 때도 신도시에 대한 그런 지정에 소문이 있었지만 사실은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감정적으로 굉장히 싫고 화가 나는데 예. 이분이 성공적인 투자였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뭐 신도시 지정을 해서
이거를 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에 투자하는 시점을 보게 되면 이게 광명시흥은 굉장히 역사가 복잡한 게 이제 2010년도에 보금자리 그 지구로 해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침체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미분양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공급 과잉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2014년에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해제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같이 합쳐지면서 예. 합쳐지기 전에 막 무분별하게 만들어놨던 그런 택지 개발 지구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예. 너무 그 물량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명시흥 지구가 그런 그 구조 조정의 상징적인 예. 사업지로 해서 이제 해제가 된 거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해제를 했는데 한번 풀고 나면 소유지달이나 토지 이용 상태라는 게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번 이게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신도시로 지정해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예. 매번 엎어진 거죠. 그런 아, 기대들이. 예. 그래서 글쎄요, 뭐 제가 옹호하고 싶은 건 아니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의 2018년도에 상황. 그 땅을 구입했던 시점에 이분들이 신도시 지정을 과연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었느냐, 아니면 역으로 와서 해제된 지역에 있어서의 민간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이런 조금은 좀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서 좀 바라볼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그곳에 LH 직원들이 땅을 사서 결국은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다. 이익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이익을 다 환수를 해야 된다. 뭐 그걸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고 그게 관심이 많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까? 변호사님 어떻게? 좀 법적으로 좀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할 텐데요. 예. 첫 번째, 공사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취득을 했으면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 이용죄로 해서 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7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고요. 예. 근데 공사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아닌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을 했으면 공공주택특별법상 목적의 사용죄 그래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예.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사 직원인데 예. 업무와 무관하게 그 정보를 취득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네. 이때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 되는데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그래서 단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징계 사유로 갔을 때는 형사처벌이 되면 그 뭐 필수적으로 몰수라든 재판장은 재량으로 몰수하든 몰수 방법이 가능한데 몰수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 징계 사유가 되면 몰수가 안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그 해당 업무와 직접 연관된 자리에 있었느냐, 그리고 정보를 그래서 취득했느냐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결국은 그 땅을 몰수할 수 없다. 없을 수도 있다. 없을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수사기관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직접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이거를 수사기관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수사기관에서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근데 무죄가 선고되면 그 경제적인 투기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는. 실제로 관련 직원 한 분이 이제 언론과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업체들 얘기를 듣고 산 거다. 퇴직을 앞두고 농지가 싸다고 들어서 샀다. 노후 대비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사에 해명 내지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 고치지 않으면 그냥 징계만 하고 네.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취득을 합니다. 이분들이. 예. 근데 3기 신도시가 최초에 발표된 게 2019년 5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분들이 내부 검토 자료를 취득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그분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입증해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태근 변호사 말대로 동료 직원들끼리 연합해서 샀고 대출의 60%를 받았다면 뭔가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확신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따져봐야죠. 한번 뭐 조사를 하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무작정 뭐 마녀 상환을 하는 게 꼭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좀 따져봐야죠. 근데
이게 뭐 신도시를 지정을 한다라는 게 온갖 곳이 사실은 신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번에 변창흠 장관이 돼서 공급 확대로 선회를 해서 힘들었던 그 강명 시흥을 신도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뭐 실패한 투자일 수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뭐 네. 변명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제가 드리는 거는 이게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 자체가 정말 얼마나 불법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이슈인데 이 관련돼서 공기관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리와 불법적인 행태를 찾아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시점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 뭐 질문 드린 것도 광명 시흥 말고 진짜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그 구입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느냐? 지금 신도시, 광명 신도시 말고 5군데가 이미 지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엄청난 그 땅인데. 그렇죠. 그 지정과 관련된 시기에 지정과 관련된 소문이나 내부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큰 시점에 이루어진 구매가 있다 그러면 네. 지금처럼 굉장히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어떤 탐지나 판단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사실 그쪽 부분에 더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합동조사본부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네네. 신도시 전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제가 잠깐 네. 그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경제적 이익이 실패한 투자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사실과 실패한 달라서 투자가 아니라 아니,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광명 시흥이 지정될 거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좀 이게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게 왜냐하면 광명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뭐 신도시 지정을 할 때마다 논의가 됐던 지역인데 한번 해제를 하고 나니까 이게 어려워져요. 소유 관계나 막 이런 것도 힘들어져 가지고 내부적으로 뭐 그때마다 정리됐던 사항은 그쪽에 있는 칠학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그 환지 방식의 개발들을 연결해서 가자라는 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계획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신도시로 지정되는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게 욕먹 얘기를 자꾸 할까 하는 것 같은데 신도시로 지정된 경우에 이게 뭐 보상을 받는 게 더 큰 이익이냐 아니면 그 땅을 가지고서 민간 개발을 해서 환지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는 게 더 나은 그 결과냐라고 따지면 저는 후자가 더 클 것 같아요.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하고는 다른 그런 행태, 이제 투자 행태였고 그 부분도 따져봐야죠. 따져봐야 되는 게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태들이 많아요. 이게 뭐 지분 쪽에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네. 법적으로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네. 행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묘목 심기 이런 거. 예. 이거는 뭐 정말 아주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런 네. 투기꾼 행태라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쪼개기. 좀 분명히 좀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구매 시점과 관련된 그런 그 선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따져볼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제적 이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 사건에서 사람의 초점이 아닌 투기 구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실패한 투자가 아닌 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등기부를 보면 네 분이서 예를 들어 한 5,000제곱미터를 예. 한 20억에 투자를 합니다. 네. 20억에 투자를 하면 20억에 투자를 하는데 이걸 60% 대출을 받아요. 예. 그럼 네 분이서 대출을 받으면 5억씩 투자한 거고 대출금은 3억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을 그 필지를 4개로 쪼개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주자택지가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 그 신도시 아파트의 지금 시가가 약 10억쯤 됩니다. 그러면 5억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자기 자본은 2억인데 그냥 5억이 생기는 250% 투자예요. 그래서 뭐 누가 계속 그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예. 신도시 투자하면 경제적 이익이 없더라. 이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은 신도시로 지정되는 게 확실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해서 구입했느냐, 네. 그 정보가 맞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부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내부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슈 자체에 대해서 정말 내부 정보가 활용된 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면 저도 뭐 이 관련돼서 이제 그 뭐 사업성 평가나 뭐 이런 작업들 하다 보면 예. 뭐 지자체에 와서 현장 얘기 그 실무자들이 와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뭐 노력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나름대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뭔가 한계가 있는 부분을 지나치게 밀고 나가는 건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잡아서 얘기를 해나가는 게 사회적으로는 좀 더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지하고 명단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마녀 사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는 구조에 대한 대안, 개혁이 필요하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도 개선을 하려면 명확하게 진상이 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상이 규명이 되면 책임자도 또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번 조사로 총리실이 주도하는 이번 조사로 뭐 진상이 과연 제대로 규명이 될지 되더라도 아까 경제적 이익을 뭐 환수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들이 많기 때문에 1, 2기 신도시 때도 검찰이 들어서지 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그 당시 투기로 적발이 됐는데 믿을만 하겠습니까? 뭐 국토부 수장이 당시 LH 사장이었는데 그분도 조사에 참여하고. 글쎄요, 뭐 많은 의심들이 있겠죠. 예. 여태까지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뭐 신뢰성을 주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관련된 그 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다루는 게 이제 국토부의 그 역할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부동산원 같은 데서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늘 수는 있겠죠. 다른 주체가 오게 되면 이제 그런 조사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늦어지게 될 겁니다. 예.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 NGO 쪽에서 좀 더 체크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일단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예. 뭐 결과를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 생각도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수조사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등기부하고 LH공사 직원 이름이 같은지 아닌지 단순 반복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LH 직원들만 대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네. 관련 업무 아까 논의의 구조라고 했는데 뭐 국토부도 있고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지자체 의회도 있을 수 있고 이 국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LH 직원만 가지고 대조해서 되겠느냐? 지금 저는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울도시주택공사, SH공사, SH. 그다음에 경기도시주택공사, 예. 그리고 LH 지금 네. 세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흥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네. 그렇게 조사 대상을 좀 넓혀서 네. 혹시 투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대조를 해야만 정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SH 문제, SH도 지금 자체적으로 네. 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뭐 2010년 이후에 진짜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 한다는데 그럼 여러 가지 더 새로운 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SH 변창흠 사장이 SH 사장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또 분양가 뭐 원가를 조금 공개하지 않은 건도 있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지금 다른 방송국에서 경실련에서 방송을 했다는데 네. 그 그게 부분은 제가 마곡지구의 네. 분양가 원가를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게 네. 자료가 없다. 네. 그래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자료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의혹이 가는 거 아닌가. 글쎄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 근데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SH공사가 앞서서 우리는 원가를 공개하겠다라는 선택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자기의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좀 제대로 그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 비난의 대상이 분명히 되죠. 네.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택지 개발을 LH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이 제도적인 문제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번 정부 전에 있어서는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제 수용에 따른 굉장히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 속도전을 가지고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공영 방식의 개발을 해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도 수용하고 이러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그런 구도로 변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게 민간보다는 공공이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 공공주택
뭐 개발할 것 같은 그런 법을 통해서 다시 과거에 좀 버리고자 했었던 수용 방식의 그런 택지 개발, 또 주택 개발 방식을 굉장히 강하게 수용을 한 예. 거라서 사실 좀 이 인구 축소기와 도시 축소기를 앞둔 시점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성은 아니죠. 예. 그래서 뭔가 독점적이고 공기업도 옛날처럼 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예. 하나로 합쳐져서 대규모의 어떤 공공기관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도 하에서 정보도 족점하고 이런 구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결국은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번에 관련된 비리도 사실은 비효율성의 한 단면이죠. 예. 그렇게 해서 뭐 투기를 하게 되면 대상 지역들의 토지 원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개발의 비용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보상을 할 때 금액을 더 줘야 되는 그런 구도로서 결과적으로는 이 비용이 증가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기업을 통한 택지 개발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독점하는 구도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번 이사 대책이 다 공공주도로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식의 이제 한번 일이 틀어지고 나면 예. 이 해야 될 사업도 못 하는 거죠. 예. 벌써 그러니까 반발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나누어서 어. 공급이 이루어지고 민간의 자율적인 선택들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뭐 조그만 사업 하나 문제가 돼도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공공이 주도해서 모두가 내가 다 해 이러고서 가는데 이게 비리 몇 개 딱 생기고 나면 이 사업 자체가 다 그냥 올스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비용이죠. 그게 이제 독점이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구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이 지금 제도 개선에 결국이 중요하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제도를 좀 바꾸거나 개선을 하면 이런 투기 의혹을 좀 막을 수 있다, 발본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업무 그 공사 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투기를 한 경우, 이제 이때 지금 징계 사유가 돼서 형사처벌이 안 되는 예.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문제인데, 업무와 무관하게 얻은 정보를 하는 경우에 네, 공사 직원인가, 예. 공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얻은 거죠. 예. 업무와 무관하게. 예. 그럼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좋은 참고할 수 있는 게 자본시장법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예. 그 주식시장, 예. 주식시장의 증시 상장 기업의 내부자는 예. 그 내부자에는 회사 임직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내부의 미공개 중요 정보 행위를 이용을 해서 투기적인 이익을 얻으면 예. 이에 대해서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3배 본인이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또는 5배의 벌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예. 백신을 개발했다더라. 코로나 예, 백신을 예, 개발했다더라. 예. 그럼 주식이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미리 내부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을 사는 거죠. 예. 반대로 어떤 회사가 백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다더라. 예. 그러면은 샀다가 또 먼저 파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내부의 비공개 중요 정보 행위를 이용했으면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벌하자라는 게 지금 제1의 대안이고요. 그럼 법안을 좀 새로 만들거나 제출을 좀 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게 지금 하도록 다음 주 중에 아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는 LH 공사의 문제인데 예. 지금 LH 공사가 이제 대마불사 조직이잖아요. 예, 합쳐져가지고 워낙 커졌다고. 투빅 투 페일인데 너무 커서 이거를 죽일 수는 없는. 예. 그리고 LH 공사 직원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본인들을 건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조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LH 워낙 크니까. 네. 예. 본인은 원래는 이제 토지공사가 있었고 주택공사가 네. 있었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합쳤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 공사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뭔가 부패 비리에 쌓여 있다. 이러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부동산 대책, LH가 주도하는 부동산 대책에 이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하시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국민들은 LH 공사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커져 있다 지금. 그래서 LH 공사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만약에 LH 공사 자체를 지금 바꿀 수 없다면 내부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엄격히 두려워야 한다.
지금 공직 그 내부 그 윤리 강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부 윤리 강령이 있는데 이에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는. 이래 가지고는 강령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국민들이 LH 예. 공사 공직자들을 믿기 어려운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음. 싶습니다. 일창훈 교수님 간단하게 이번 사태와 이사 대책 정말 이사 대책 영향 많이 받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사 대체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게 재산권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 제약하는 그런 틀 속에서 네.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그 제약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한 근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주체 자체가 이게 비리로 투기를 한다 그러면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뭐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원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러면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창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